네,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. 네,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예, 춘분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. 오늘은 화사한 봄을 맞아 봄날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자 요즘에는 봄날 하면 이 BTS가 전 세계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이제 봄 날씨가 또 완연해지다 보니까 이 실록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하지만 이 한 10여 년 전부터는 뭐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그런 기분들도 좀 많이 반감이 된 것 같긴 해요. 네, 그걸 보면 또 중국은 김치나 한복 같은 거는 뭐 좋은 거는 다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다 몽골 거라고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요. 네. 우리가 그런 중국의 말에 또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일이 열받으면 우리만 손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화나는 일은 잠시 제쳐두고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싱그러운 기운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네. 자, 그렇지 않아도 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야외 활동이 아무래도 이 어렵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집에서 화분을 가꾸고 또 식물을 키우는 홈 가드닝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이 흔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식집사라고 하거든요. 네. 예,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집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집사라고 하면은 뭐 잡일도 해야 되고 고생스러울 것 같지만 이 식집사들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뭐 일반적인 동물과 달리 뭐 털이 날리거나 뭐 배설물을 처리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자, 그럼 이 화분을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여유도 생길 것 같은데요. 좀 어떤 장점이 있나요? 뭐 일단은 정신적인 이점이 크죠. 이 예방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식물을 돌보고 키우는 행위를 하면 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완화를 해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. 또 이런 정신적인 혜택이나 이점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이끌어냅니다. 바로 이 체질량 지수를 감소시키는 건데요. 체질량 지수가 감소가 되면은 이제 당뇨병이나 비만, 심혈관 질환이 개선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. 네. 이 식물을 키우게 되면 심리적으로 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체질량 지수가 줄어들고 심지어 수명까지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요? 네네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살이 빠지고 또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. 또 특히나 요즘처럼 운동 부족으로 이제 살이 찌기 쉬운 시기에는 이 홈 가드닝이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홈 가드닝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.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플랜테리어 그러니까 식물로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취미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집안에 화병에 꽃만 꽂혀 있어도 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 각종 식물로 또 집안을 꾸미게 된다면 확실히 이 집이 좀 화사해질 것 같네요. 네, 그렇죠. 또 특히나 요즘은 봄꽃이 한창이잖아요. 네. 이 화원에 가보면 화려하고 선명한 꽃들이 다양한 매력으로 이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또 꽃은 색상이나 모양 이외에도 이 향기도 굉장히 매혹적이어서 화원을 돌아보면서 취향에 맞는 꽃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좋은 꽃향기가 나는 꽃의 경우는 고급 향수 부럽지 않을 정도의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. 네. 이 식물의 향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천리향이나 뭐 만리향 이런 나무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. 이 봄의 향기가 좋은 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봄
레몬향 하면은 뭐 말씀하셨던 천리향, 이 서향나무의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. 이 서향나무의 향은 굉장히 진하고도 고급스럽죠. 또 달콤한 향을 좋아하시면은 향수선화가 좋고요. 또 그윽한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은 향 카네이션을 추천드립니다. 또 짧고 굵게 강렬한 향기를 원한다. 이런 분들은 이제 오렌지 자스민이 딱 맞을 것 같고요. 네. 자, 그럼 이 짧고 굵다고 하셨는데 이건 꽃이 올해는 가지 못하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이 오렌지 자스민은 3, 4일 정도 진한 향기를 확 풍기고 꽃이 져버립니다. 그래서 향만 보면은 뭐 오렌지 자스민뿐만 아니라 일반 오렌지 나무나 오렌지 레몬 나무도 좋고요. 이 꽃이 지고 나면 이런 오렌지 나무나 오렌지 레몬 나무는 가을이 되면 이제 과일도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. 또 상큼한 레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애니시다를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애니시다에서 피는 샛노란 꽃은 레몬 향이 납니다. 또 이제 잎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자란 뒤에 동그란 모양의 토피어리를 키우기도 참 좋죠. 네. 이 토피어리라고 하면 외목대로 키워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이 조그맣게 이 동그랗게 다듬는 뭐 그런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몇 년 전부터 식집사들 사이에서 외목대 키우기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. 애니시다 이외에도 목 마가렛, 뭐 장미 허브, 로즈 제라늄, 홍콩 야자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외목대 키우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왕에 식물 키우는 거 예쁘게 키우면 좋으니까요. 이게 또 하나의 플랜테리아의 작품이 되는 거죠. 네. 이렇게 집안에 특이하고 또 예쁜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확실히 인테리어 효과는 또 엄청 뛰어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이제 식물의 경우는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딱딱 그 모양대로 자라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토피어리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햇빛 관리나 또 물 조절, 또 분갈이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. 또 통풍하고 영양제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. 이게 또 힘들다면 힘든 건데 한편으로는 정성 들여 키우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또 이 가드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꽃 같은 경우는 당장 보기에는 참 이쁘고 뭐 향기도 나고 좋지만 이 아무래도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 그렇죠. 져버리잖아요. 그럼 또 시든 꽃을 정리해서 버려야 하니까 이게 상당히 또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꽃 없이 키우기 괜찮은 그런 식물도 있죠? 아, 네.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게 관엽식물입니다. 이 관엽식물은 꽃보다는 잎사귀의 모양이나 색깔을 즐기기 위한 식물을 뜻하는데요. 꽃은 뭐 잘 안 피거나 펴도 작아서 볼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도 가끔 피는 꽃만 기다리기보다는 평상시에도 잎사귀 모양을 계속 즐길 수가 있고 또 시든 꽃을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관엽식물이 잘 맞죠. 네. 이 관엽식물하면 사이즈가 좀 큰 걸로 아는데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? 아,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. 필로덴드론, 몬스테라, 인도 고무나무, 야자나무, 뭐 산세베리아도 있고요. 또 뭐 선인장이나 일부 다육식물, 또 식충식물 같은 것도 관엽식물로 들어갑니다. 이 관엽식물은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잎사귀가 넓고 큰 편이다 보니까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. 또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개 관엽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또 몰랐네요. 이 아무래도 가족들이 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엽식물을 키우게 된다면 확실히 뭔가 상쾌함이나 뭐 공기의 질은 좀 달라질 것 같네요.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죠. 이 관엽식물은 전기가 없어도 계속해서 공기를 정화해 주니까요. 그리고 또 거대하게 자라는 관엽식물들은 그 인테리어 효과도 크기 때문에 플랜테리어의 용도로 자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자라는 사이즈, 이 크기는 보통 어느 정도 자라나요?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여인초의 경우에는 야외에서는 10m까지도 자랍니다. 이 집안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3, 4년 만에 이 키가 천장까지도 닿고요. 이 여인초의 잎사귀 생김새는 극락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극락초처럼 꽃이 피는 건 아닙니다. 네. 여인초, 뭐 이름만 들어서는 좀 가녀리고 청초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크게 자라네요. 자,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여인초입니까? 여인초
여인초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이 여자가 그 여행할 때 여자입니다. 이 여인초는 입자로 아래쪽에 빗물이 저장이 되는데요. 거기에 구멍을 내면은 안에 있던 물이 흘러나오거든요. 네. 예전에 이제 물이 귀할 때는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 잎사귀로 갈증을 풀었다 해서 여인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네, 이 과거에는 참 고마운 식물이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식물인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이 자라는 식물을 집에서 키워도 될지 조금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키우는 식물이 뭐 집 주인보다 더 크게 되면 뭐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. 네,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. 이 풍수를 떠나서 일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한눈에 시선을 탁 사로잡는 식물이 요즘의 트렌드고요. 그래서 크게 자라는 식물이 인기가 많습니다. 이 같은 맥락으로 몬스테라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. 이 몬스테라라는 식물은 야외에서는 20m까지도 자라는데 워낙에 크게 자라는 데다가 모양까지도 특이하다 보니까 이름도 이상하다는 뜻의 라틴어 몬스트럼에서 따왔어요. 커다란 잎사귀가 이제 쫙쫙 갈라져서 자라는 게 특징인 식물이죠. 네, 이렇게 큰 잎이 갈라져 있는 식물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. 네네. 이 관엽 식물 중에서도 이 몬스테라는 플랜테리어 용도로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요즘에는 또 몬스테라 중에서도 흰색이 섞여 있는 희소종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이 흰색이 섞여 있는 몬스테라를 알보 몬스테라라고 하는데 잎사귀 한 장만 4-5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잎사귀가 여러 장 달린 경우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화분도 뭐 몇백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화분 하나가 그러면 웬만한 중고차 가격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? 이 키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비싸지는 거죠. 이 알보 몬스테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.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알보 몬스테라를 포함한 일부 관엽식물에 병해충이 검출이 되면서 수입이 금지된 상태예요. 이 수입까지 막히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희소 성등으로 인해서 뭐 잎사귀 한 장에 4-50만 원에 거래된다라는 얘기인데 자, 그걸 이제 사서 또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나중에 또 키워서 팔면 또 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아, 예,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알보 몬스테라는 흰색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이 흰색 부위는 엽록소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디고 또 이 햇빛을 과하게 받으면 이 흰 부분이 타버릴 수도 있어요. 그만큼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. 또 비료도 주의해서 줘야 되고요. 또 알보 몬스테라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무늬 몬스테라라는 게 있는데 생긴 거는 비슷한데 가격은 4분의 1,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잘못해서 속아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다면 구입 전에 미리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지 속아서 사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정말 이 전문 지식과 그 정성 없이는 못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홈 가드닝의 세계도 요즘 참 신기하고 다양해지는 것 같네요. 자,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화원에 가면 5,000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꽃이나 관엽식물 중에 예쁜 걸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올 봄에는 집안 분위기도 바꿔볼 겸 식집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?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